괜찮아요. 이번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그 받으신 교재 73쪽 보시면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입니다. 잘 들려요? 네. 73쪽 보시면, 먼저 제 소개부터 해야 되죠. 이 저학년 엄마들의 영어 공부를 도우려면 좀 젊고, 영어를 잘할 것 같이 생긴 이 여자 선생님 모셔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생긴 거하고 주제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저도 참. 가만히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4월, 5월 계속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 주제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이제 주제를, 먼저 학년을 선택하라고 해요. 연수를 시킨 다음에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이렇게 정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젊은 엄마들 그래서 초등 저학년을 선택했고요. 또 주제를 이제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교재 보시면 우리 성지초등학교는 이제 연수할 10개의 주제만 지금 인쇄해서 책자를 만드신 것 같은데 초등 저학년용으로 25차시가 있거든요. 그중 10차시는 기본 교육과정, 그리고 나머지 15차시는 보충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학교별로 마음에 드는 주제를 택해서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 교육과정 가운데 부모가 변해 자녀가 변한다. 하셨죠, 벌써? 원래 제가 이제 주제를 기본 교육과정 하나 선택하라고 해서 부모가 변해 자녀가 변한다. 이 주제를 선택했고요, 저도. 또 보충교육과정 가운데서는 이제 이거죠. 자기주도 학습 분야 가운데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 이걸 선택했는데 가끔 학교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면 주로 이거 하래요, 이거. 이 주제를 선택한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은퇴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거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학부모 연수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이제 수가 이제 퇴직한 교장 선생님 출신들이 많고요. 또 이제 시중에서 이제 교육 관련 전공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뭐 연구소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이제 젊은 분들도 좀 있고 이렇죠. 저는 이제 그런 교육 관련 전공이나 뭐 이런 거 한 적은 전혀 없고요. 또 영어를 잘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 이거 주제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무시하지 말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영어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 성실한 교원들 대부분 뭐 영어 잘 못하시죠? 자,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영어를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영양가 있는 강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자녀교육이나 뭐 교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뭐 인생이 희한하게 꼬여가지고 아니고 잘 풀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 사람이 물론 바쁘기도 하고 또 좀 제가 보기에 약간 좀 서글퍼 보여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뒤로 밀어내고 제가 이제 내가 한번 키워볼게 좀 비키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여기 성지초등학교 왔는데 혹시 저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여기였나? 장소가? 예.
그리고 우리 4살 무렵부터 이제 제가 자녀교육 전면에 나서서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제일 처음 한 것이 이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 가장 큰 서점 나가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제일 서적이 가장 컸거든요. 대구에서는. 지금은 뭐, 교보 내려오고, 영풍 내려오고, 그 다음 알라딘 내려오고, 뭐 이런데, 제일 서적 그 지하 매장에 가면 육아 코너라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거기 꽂혀있는 거의 모든 육아 서적을 다 찾아 읽었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든 잘 키우고 싶은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제대로 양육받은 경험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이제 삼형제를 먹여 살리기 바쁜 상황이어서, 그런 게 이제 되게 아쉬움했는데, 또, 제가 본 게 없으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점 나가서 이제 육아 서적들을 다 읽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제 손에 딱 잡힌 게 뭐 있는가 하면, 많은 책들 읽다 보니까, 또 수기 같은 것들, 이런 거 쭉 읽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이게 많은 책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4살 때, 소위 어린이 전문 서점, 이 대구에 이제 막 문을 열었죠. 처음 대구에 생긴 게, 저 송현동 가면 호세호치라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호세호치라는 어린이 전문 서점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뭐, 푸르미 아빠는 다 아시죠? 그 전집, 할인, 뭐 이런 건 잘 하시고, 이제 단행본 서점 이거 잘 모르시죠, 보통 엄마들이. 그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단행본 서적을 잘 이렇게 갖추어서 파는 서점이 대구에 몇 군데 있는데,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대구 송현동에 있는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호치라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 4살 때 마침 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그 서점을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정말 늦을 때는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늘 가서 이제 책을 사서 읽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교육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10년쯤 되니까 완전 단골됐겠죠. 그 책방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아이와 관계 키우는 거 이렇게 쭉 한 10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그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책방에 오신 엄마들 대상으로 그 부모 교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격결에 저도 뭐 책방으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이 있고 이래서 그 은혜를 갖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 11년째, 원래 11년째 됐어요. 그러니까 우야다 보니까 은격결에 이런 일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그 서점에서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번 학기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수학공부법 하면서, 보통 3월 첫 주부터 7월 첫 주까지, 한 18주, 공휴일 끼면 17주, 이렇게. 방학을 제외하고 항상 어머니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녀교육과 관련된 제 첫 번째 경험이고, 다른 이제 두 번째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마음속에 경쟁자로 여기는 푸르미 아빠가, 푸르미가 우리 아이하고 동갑이에요. 학년 우리 아이가 하나 높아요. 2월생이라 가지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녀교육 관련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푸르미 아빠가 책을 낸 거죠. 그때 푸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라는 책을 내고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웅진 교원과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쉬도록 약장사처럼 그 어린 시절에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이전집,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이전집 하면서 이제 전집 막 이 유행이 대유행처럼 번졌고요. 다른 하나는 이른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들어보셨어요? 네.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문을 열었죠. 그 네이버나 다음은 다 아시는데 잠순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이버나 다음은 접속할 때 무료죠. 공짜로 접속되죠.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은 돈 내야 접속이 돼요. 공짜로는 컨텐츠 한 줄도 볼 수 없죠. 연간 회비가 10만원. 매달 결제는 안 돼요. 6개월에 6만원. 보통 사이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사이트 문을 열었어요. 그 사이트 문을 열 때부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완전 이른바 원조 멤버죠, 원조 멤버. 그 시중에 나온 책, 잠수내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보셨어요? 잠수내 아이들이 소문난 수학 공부법 뭐 이런 책들을 내고 이제 그 동네에서 한 칼, 뭐 교육으로 한 칼 한다는 엄마들은 다 거기 들어와서 이제 있죠. 해외에 나가서 계신 분들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 제가 초3 때부터 지금까지 회원으로 활동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서도 또 유명해지고 아빠니까 좀 희소 가치가 있고 이래서 그런지 나중에는 이제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잠수내 회원들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인기 투표해가지고 제가 연말에 탑10 안에 들어가지고 탑10 안에 들면 명예회원이에요, 명예회원. 제가 잠수내 명예회원 출신이고요. 대구 바닥에서는 제대하면 되면 이제 잠수내 오래 하신 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모르면 간첩이고요. 요즘 하시는 젊은 엄마들은 저를 잘 모를 텐데 왜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벌써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이 잠수내에서 배운 영어 공부법으로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그죠? 사교육비를 뭐 수천만 원 절약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 수능에서 당연히 만점 맞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부모 그리고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싶은 부모 어머니도 구미에 딱 맞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뭐 머리도 많이 휘고 뭐 늙어가지고 무슨 영어를 그러니까 저는 뭐 영어 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요 어머니들하고 똑같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좀 큰 돈 안 들이고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그 이제 살아있는 경험이 제게 있죠. 교재 보시면 첫째 제목이 영학습 언제 시작해야 될 좋을까 이거죠. 그 교재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뭐 교재는 이제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 당연히 엄마들의 고민은 벌써 초등학교 저학년이시니까 이미 아기들 때부터 이런 고민을 다 해오셨죠. 우리 저 학부모 교육 담당하시는 윤영선 선생님이 어머니들에게 이 오늘 영어 연수와 관련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영어와 관련한 6가지 질문, 이 성지초등학교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이거 참고해서 강의하라고. 이 6가지 질문의 첫 번째도 초등 저학년인데 아직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의 시작 시기는 언제쯤 좋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네요. 엄마들 고민이 다 이거죠. 그래서 벌써 뭐 화작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것저것 다 해오셨죠. 유딩 때, 유아기 때 뭐 이른바 노부영이라도 하고 맞죠.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노부영 이런 거 아니고요. 뭐 그때 뭐더라 그 비디오인데 뭐 이 노래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비디오 이제 잊어버렸네. 제목을 잊어버렸어.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요즘 엄마들은 다 노부영 하더라고. 제일 어릴 때 따라하기 쉽고 이런 게 이제 챈트 따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당연히 이제 영어 공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시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좀 하다가 이제 워밍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유 보내는 거죠. 여기 성지초등학교 근처에도 영유 있어요? 뭐 있어요? 원더랜드? 키즈클럽 이 근처에요? 그 하여튼 영유 뭐 영어 유치원 보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럼 내가 마음 놓고 말해도 상처 안 받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형편이 되는 동네 영어 유치원이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는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러죠. 며칠 전에 칠성초등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원더랜드 거기 있는데 70만 원 한다더라고. 제가 저 범어동에 있는 동도초등학교 가니까 거기는 100만 원 한다.
영어 유치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교육비. 근데 뭐 일찍 시작해야 되긴 하고, 뭐 이래서 불안하고, 그죠? 뭐야? 이거 맞나?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안 보내더라도 집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죠. 뭐 옥스퍼드 리딩 트리?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죠? 옥스퍼드 리딩 트리 몰라요? 알죠? 그럼 좀 아는 척 해야지, 내가. 아니, 전혀 모르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엄마들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해야 되거든. 알면 안닥해줘요. 그래, 옥스퍼드 리딩 트리 뭐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0몇 단계까지 있는 거 막, 진짜 재밌다 하대요. 우리 할 때는요, 그, 리더스 북 중에서 옥스퍼드 리딩 트리는 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우리 때는 저 미국에서 주로 들어온 뭐, And I Can Read Book 기사코 뭐 이런 거. 근데 어느 날 영국에서 온 이 옥스퍼드 리딩 트리가 지금 뭐 중고나라 벼룩시장 이런 데 가보니까 엄마들 중고로 사고 판다고 난리예요. 제일 재밌다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셨죠? 이런 과정 거치거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 보내거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 불안해가지고 뭐 학습지. 튼튼 영어나 뭐 아니면 윤 선생이나 뭐 이런 거라도 하고 뭐.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견디죠. 근데 있잖아요. 이 영어라는 것은 언어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을 다 상실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피곤한 거라. 너무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들 짐 빼면서 애 계속 케어하면서 하려해봐요. 이게 시급한다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영유를 보내거나 뭐 하더라도 그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좀 뭐 이렇게 귀로 좀 들었다고 그 감각이나 이런 걸 유지하려면 그 후속 프로그램들 있죠. 초등학교 저학년 들어가서도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 이런 걸 또 따라 해야 되고요. 그게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고. 또 하나는 어릴 때 우리 꼬마들 이렇게 그 영어를 이렇게 시키다 보면 그 애들의 성장 과정이 그렇지만 꼬물꼬물거리죠. 영어 넣는 속도가 완전 군뱅이 기어가듯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유치원 3년 보내봐야 그 별로 남는 거 없어요.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한 일주일만 바짝 쪼으면 유딩 때 3년 한 거 그냥 만회하죠. 뭐 짜다 별거 없어요. 뭐 뛰놀고 노래하고 뭐 율동 부르고 뭐 이런 수준이니까.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꿈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아니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다. 안전이 너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말을 더 잘해야 돼요. 이 우리말 그 언어 능력, 표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이 언어라는 것이 평생을 가는 거죠.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도요.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뭐 독서라도 좀 했어야 되지. 안 그러면요. 뭐 말도 안 해놓고 뭐 내 마음 네가 몰라주나 그 사람아. 아니 뭐 점쟁이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속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꼭 말도 안 해놓고 지금 내 마음 몰라주나 하고 있어요. 그럼 아빠도 미칠 짓이죠. 성장 환경과 배경 이런 게 달라가지고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표현하려고 하니까 평소에 독서를 안 했어. 그리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도 안 돼 있고요. 그러면요, 말을 뭐 꺼내려고 하다 울기부터 해.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말 체육기를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으면 더 하죠. 뭐 엄마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이미 베린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겪은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죠. 그 공부도 잘하고, 그죠? 자기 표현도 잘하고 이렇게 키우려면 책 읽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유딩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시키고 그러다 보면 책 읽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오히려 잘못하면 망치는 거야. 요즘은 특히 학교 도서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학교 도서실 같으면요, 읽을 책이 하나도 없어. 학교에서 책 가지고 오라 하거든. 집에서 한 권씩. 그래가 도서실 채웠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뭐 보냅니까? 제일 쓰레기 같은 책. 그거 학교 보낸다니까? 그래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사서교사도 배치되고 예산도 많이 배정해서 그 제가 늘 다니던 어린이 서점 이런 데서만 팔던 그 좋은 창작 동화들, 그림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도서실에. 도서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정작 해야 될 것, 그죠? 이걸 소홀히 하고 영어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녀교육의 균형이 깨져요.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제 책 읽기고요. 학습 영역에서는 이제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죠. 책을 읽으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많이 읽어주면 나중에 책을 잘 읽게 돼요. 이건 저 나중에 그 검색해 보시면 EBS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그 많죠. 옛날에 학교란 무엇인가 재작년에 10부작 했는데 그 10부작 중에 한 다큐멘터리가 그거예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험 쳐보면요, 틀려오거든. 그래서 엄마가 속이 상해서 집에서 시험 문제를 엄마가 읽어주고 풀라고 하면 풀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를 읽을 줄 모르는 거라. 떠듬떠듬 자기가 읽긴 하는데 그렇게 읽는 거하고 엄마가 띄어읽기, 억양주기 이렇게 하면서 읽는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면 억양도 살아있고 띄어읽기도 하고 문제의 포인트에 강조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저학년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 이런 게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잘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 뭐 영어 공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 어휘 능력이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라. 어릴 때 너무 영어에 과도하게 노출하게 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는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영어 유치원도 못 보냈는데 어떡하죠?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제 말은. 우리 아이도 영어 유치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한다는데 어떡하죠? 네. 영어 유치원 다니시나? 뭐 어머니께 말씀드려 겁이 나가지고 혹시 상처받으실까? 3학년 때 이제 수업을 하니까 그 이전부터 뭔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수업에 들어가서 영어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동네 공부방이라도 보내줘요. 최소는 이제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엄마들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 동네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여기 뭐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영어 학원이 뭐예요? 아발론 있어요? 토스는? 청담은? 예? 장기동 가면 있어요. 뭐가 청담? 아발론은 없고, 뭐 이보영 토킹 클럽 이런 거는요? GMB. 그래서 뭐 이런 데 보통 찾아보내죠. 근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보내시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참고. 원래요, 이 언어를, 영어도 언어죠.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상식이죠. 상식. 그 언어에 잘 노출돼야 되죠. 충분한 노출이 필요해요. 자, 그래야 영어를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영어의 바다에 빠지게 할 만한가를 이제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원 보내면서 학원비를 결제하고 나면 한 이틀은 좀 마음이 푸근하다가 3일째부터는 다시 또 불안해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그죠? 또 한 교육기관을 계속 보내기도 참 어렵고요. 그리고 학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업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걸 진행하게 돼요. 이 대치동에서 유명한 이범 선생을 비롯한 학원 그 대치동 그 강사 출신들이 책을 많이 냈죠. 이분들이 TV 같은 데 나와서 하는 한결같은 말이, 그 학원에서 약 5% 정도는 성실히 하고 이러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나머지는 뭐 한다? 예, 관리비 낸다. 다른 학교 가면 전부 전기세 낸다 이렇게 하더라고. 학원 운영에 이바지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들은 자기 애들이 그 5% 안에 다 든다고 생각한다. 5%면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 5명. 여기 50명 안 되네. 예를 들어서 50명 와 있다 치면 그 중에 2명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과연
어렵게 애기 아빠들 수고해서 번 그 소중한 그 돈을 또 학원에 지불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지불하고 나서가 마음 편한가? 가시적인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쉽지 않고요. 또 학원 보내다 보면 학원에 숙제를 많이 내주거든. 왜냐하면요, 이놈의 공부라는 것은 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학원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요, 설명할 때는 뭐 고개가 끄덕이지만 지가 직접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제 다 잊어버리죠. 한 달 지나면 98%를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뭔가 집에서 뭘 지가 해야 되죠. 그래서 학원이 주로 하는 일은요, 뭐 짜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숙제를 왕창 내주고 그 숙제를 집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엄마들이 어디 공부방이나 학원 보내놓으면 학원에서 내준 영어 단어 숙제 30개씩 외우라 하면 또 돈은 냈으니까 또 숙제를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저녁에 미리 체크하고 하죠. 저녁 밥 먹인 다음에 이제 여유를 좀 찾아가지고 애 앉혀놓고 단어 테스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양 있는 엄마들은 자들고 이제 하나 한 대씩, 한 개 틀린데 한 대씩. 저같이 성질 급한 부모들은 바로 머리 쥐받고 막 문제집 들고 머리 통 때리고 이러다가 엄마는 막 뚜껑 열려가지고 얼굴 벌겋고 애는 막 울고 엄마 무서워가지고 막 눈동자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이런데 아빠가 딱 띵동 아이고 바로 문 열고 들어오죠. 퇴근해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아빠가 어디 거실에 발을 못 디뎌. 엄마를 막 뚜껑 열고 얼굴 벌겋고 해가 막 스팀이 뭉게뭉게 막 피어오르고 있고 애기는 막 울고 있고 막 서울은 아이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 이런 이제 광경이 집집마다 목격되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고도 여기 그러니까 오늘 오셨겠죠. 뭐 원어민 교사 이야기는 좀 그런데 이게 뭐 원어민 불러가면서까지 영어 공부시키는 집은 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지나갑시다. 뭐 장기동에서 원어민 불러가 하는 엄마들이 보긴 봤는데 그 원어민 불러가지고 말이 통해야지 뭐 애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우리는 뭐 영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은 생략하고 근데 익혔는데 어느 학교에서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질문한 어떤 엄마가 우리는 원어민하고 애하고 애가 너무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원어민 부르고 싶은데요 하면서 나중에 막 문자가 왔어요. 그 집은 그러니까 불러도 되겠네요 하면서 문제는 이제 그럼 어쩌냐는 거죠. 우선 이제 뭐 어쩌기 전에요. 뭘 선택하기 전에 이미 선택하신 분들은 뭐 지금 하신 대로 하면서 혹시 참고가 되면 좋겠고요. 우선 어쩌기 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말을 어떻게 습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말을, 영어가 아니고 우리말을. 언어니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죠. 엄마들 시키는 대로.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뭐 모빌 쳐다보고 있으면서 오만 소리가 우리 아이 귀를 다 지나가는 거라. 엄마 연속극 보는 소리, 아빠 퇴근해 와서 뭐 대화하는 소리, 아빠 프로야구 TV 시청할 때 뭐 중계하는 소리,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 확성기 소리, 안내방송 소리, 그죠? 단독주택 같으면 지나가는 배추장사 아저씨 확성기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 아이 귀를 계속 지나가요. 근데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별 반응이 없어. 근데 20개월에서 뭐 24개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아이들에게서 말이 터져 나오죠. 그런 경험 있죠, 다. 자, 이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말을 수없이 들었어. 이게 노출된 거죠, 노출. 그 노출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서 참 답답하긴 했어요. 우리 아이 벙어리 아닌가 이 생각 다 하셨죠. 애기 키울 때. 혹시 말 못하면 어쩌지? 뭐 A형은 이런 생각 할 거라 분명히. 그 기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기간을 보고 침묵기간이라고 보고 침묵기간. 그런데 이 침묵기간이 지나서 약 2000시간 정도 우리말을 들으면
딱 말문이 트이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제일 다수설이 2000시간, 어떤 뭐 성질 급한 분은 600시간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 또 좀 괜찮은 고급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의 노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보통 한 2000시간 지나면 딱 말문이 트이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임계치를 딱 지나가면, 임계치, 임계량 이런 말은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 양이 이렇게 계속 축적되다 보면 질적으로 확 이렇게 비약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 질적 비약에 이르기까지의 양, 시간, 이걸 보고 이제 임계량 이렇게 말하는데, 언어에서는 약 2000시간의 노출이 임계량이라는 거죠. 이 2000시간의 노출이 지나면 어느 날 비약적으로 갑자기 그동안은 뭐 아이한테 이렇게 언어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죠? 입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표현 능력은 제로죠, 제로. 근데 이 임계 시간을 딱 지나면서부터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비약적으로 언어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꼬물꼬물 말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어서 엄마들이 뭘 해요? 그림책 읽어주기. 물론 이제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애기 그림책 읽어주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책 읽어주는 시기가 이렇게 표현이 좀 되고 하면 이제 열심히 읽어주죠. 그리고 그림책도 몇 년 읽어주다가 성질 급한 엄마들은 한 4세, 5세 되면, 좀 느긋한 엄마들은 7세쯤 되면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기한 한글나라 전화하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성지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처음에는 뭐 해요? 들어요. 듣기가 차면 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읽어주고 또 읽고, 그죠? 쓰기도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기 우리 성지초등 엄마들 그 질문한 것 중에도 있어요. 영어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위를 매긴다면 이렇게 말하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우리는 전통적인 영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언어를 이제 이렇게 배운다는 거 바로 이런 거죠. 몸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뭐 습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온 것처럼 영어도 사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습득하는 과정이, 그죠? 정말 기적적이죠. 엄마들이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우리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듣고 지가 알아서 터져 나온 거라. 그냥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어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걸 이제 연구했죠. 이걸 연구한 이제 대표적인 분이 미국에 있는 노암 촘스키라는 언어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이론이 뭔가 하면요, 우리 아이들 뇌 속에 레드라고 부르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학습지나 학원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전부 레드 이야기 다 해요. 레드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언어 습득 장치. 이걸 줄여서, 저보고 읽으라 하지 말고 어머니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 라는 거죠. 이게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상당히 설득력 있죠. 자, 이 주장에 힘입어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이제 언어 습득 장치가 있지만,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면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지나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빠를수록 영어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를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어요. 이게 이른바 뭐예요? 그 아까 레드라는 이 주장이 있었는데, 그죠?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독일의 의학자들이 발견한 것인데, 이 독일 베르니케라는 분이 이제 실어증 환자들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돼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당연히 말을 못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실어증 환자들을 연구한 끝에 이 실어증 환자들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영역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보고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부르죠. 베르니케 영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베르니케 영역의 이 한쪽 끝에 있는 이 청각 피지를 통해서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받아들인 언어를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레드라고 주장한 그 이론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된 거죠. 이건 제가 그린 사진이 아니고요. 그래요. 공영방송 KBS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가 있으니까 사라지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이 시작된다. 이걸 보고 결정적 시기 가설 이렇게 보죠.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조기 영어 교육 이론의 큰 이제 뒷받침이 된 그런 이론이었는데, 이 결정적 시기는 가설이죠, 가설. 그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주장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근거로 들었던 게 뭔가 하면요. 미국으로 이민자 가정을 보니까 애들은 이렇게 ESL을 거쳐서 뭐 어떻게 비비고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미국의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결국 하게 되는데, 어른들 보니까 미국에서 사는데도 영어가 별로 발전을 안 해. 혹시 뭐 주변에 뭐 이민간 언니나 뭐 친척이 있으면 잘 보시면 가끔 귀국하죠. 뭐 큰일 생기면 이제 귀국하는데 보면 짜다 영어 못 하거든요. 주로 하는 건 뭐 맨날 우리도 하는 뭐 하우머치 뭐 이런 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레드가 사라져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까지 좋아했던 프로 중에 K-팝 스타라고 있어요. 봤어요? 혹시 알아요? 누가 우승했어요? 버나드 박 몰라요? 버나드 박의 노래들 얼마나 감미로운데 엄마들이 좀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요 알람을 버나드 박의 홈이라는 노래, 버나드 박이 탑4에 올랐을 때 부른 노래 진짜 감미로워요. 들어보시라니까. 그 버나드 박이 탑4에 올랐을 때 심사위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얘가 일찍 미국에 갔죠. 그래 우리말을 하나도 못해. 영어만 잘해가지고 늘 박진영이 이제 통역하고 아니면 전문 통역사 붙고 이랬는데, 얘가 우리말을 모르다 보니까 가요를 부르면 거기에 감성이, 소울이, 이른바 소울이 묻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를 부르면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아. 근데 얘가 팝을 부르면 박진영이 막 미칠락 하죠. 버나드 박이 한 소절만 딱 부르면 박진영 벌써 동공이 풀려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스스로 법바라 하잖아요. 버나드 박 바라고. 그 정도로 이제 그 감성이 덕지덕지 묻은 아주 중저음에, 그래. 그래가지고 버나드 박이 우승했는데, 탑4에 올랐을 때 제작진이 그 미국에 있는 버나드 박의 부모님들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습실에 갑자기 부모님하고 카메라가 들이닥친 거라. 그때 버나드 박이 아빠를 보자마자 한 마디, 첫 마디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 보셨네. 세탁소는요, 이렇게 부르죠. 왜 버나드 박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우리 이민자 가정이 미국 가서 살면 대부분 세탁소 하거나, 야채 가게 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잔디 깎는 이런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메이저, 이렇게 미국의 주류 시민사회에 편입하지 못하고 대부분 허드렛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노출될 영어에 노출될 시간이 잘 없는 거죠. 왜 일 끝나고 나서 영어 미국 드라마 보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일 끝나는 시간도 늦고요. 저도 그 뉴욕에 이제 세탁소 하는 선배가 있어서 몇 번 갔는데,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또 세탁소 하면 점원들 있거든요. 히스패닉계 점원이나 흑인 점원들 이렇게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 다 퇴근시키고 이렇게 퇴근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잘 없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난다 하더라도 주로 뭐 해요? 조국이 그리워서 우리나라 드라마 보는 거라. 실시간으로 막 다운받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 드라마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못 하는 거지. 레드가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 반론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죠. 자, 이번에는 이건 프랑스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자, 모국어를 영어로 하고 프랑스를 이제 뒤늦게 배우는 경우에요. 자, 어린아이 때 이 프랑스를 배우는 사람들의 뇌를 사진 촬영해 보니까 같은 영역에서 영어도
하는 영역에서 프랑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진이. 그런데 자, 어른이 된 후에 프랑스어를 배우는 경우를 보니까 레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내의 각각 다른 영역에서 한 영역에서는 영어를 받아들이고 한 영역에서는 불어를 받아들이고 이런 거죠. 레드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나면서는 어떤 좌뇌가 발달해요. 이거 많이 배웠죠. 어릴 때 유아기 때는 이 유선 마이크는 무겁거든요. 강의 끝나면 팔 아파. 그 어릴 때는 우뇌를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어릴 때 장난감 많이 갖고 놀고 이래야 되죠. 수학도요. 어릴 때는 연산 많이 시키면 안 되고 수학적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른바 공간지각력 이런 게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주로 좌뇌를 중심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이제 저렇게 구분해서 뇌를 사용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보시면 아는데 어른들은 스마트폰 사면 사용 설명서부터 읽어요. 전자제품 사면. 근데 애들은 어때요? 무조건 누르고 본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직관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래? 이런 이제 사고를 하고 어른들은 좌뇌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서를 읽고 뭐 납득이 돼야 버튼 누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레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나드 박의 아빠처럼 그냥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미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영어 환경이 꼭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미국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퇴근해가지고는 한국 드라마 보면 이건 영어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보시면 넘겨봐요. 결국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큰 제목 있죠. 영어 학습 환경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뭔가 하면 영어 학습에 관한 환경 이론이에요. 그래서 학습자가 처한 영어 학습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잉글리시 이제 마더 랭귀지 EML이죠. EML 국가. 이게 파란색 깃발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는 뭐 당연히 그냥 모국어를 우리말 배우듯이 노출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문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서 영어를 이제 어떻게 하면 배울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별로 못 사는 것 같지만 이 나라들은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예요. 공용어죠, 공용어. 그래서 ESL이라고 불러요. 잉글리시가 두 번째 환경, 공용어의 환경, 잉글리시 세컨드 랭귀지, ESL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ESL이 되는 거라. 왜? 학교, 관공서 이런 데 다 영어를 쓰니까. 근데 우린 모국어는 한국어죠. 이럴 때 이제 ESL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민을 안 가고 한국에 그냥 있다. 이러면 뭐예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이죠. 그러니까 세컨드 랭귀지인가 아니면 외국어인가에 따라서 교육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환경 학습 이론이에요. 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가죠. 어릴 때 엄마들 중에 영어 DVD를 열심히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유아기 때 영어를 아주 막 그 DVD에 나오는 발음대로 하고 막 잘하던 아이가 있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유치원을 딱 갔더니 어디 유치원 가죠? 여기서? 하여튼 어떤 유치원에 갔다 칩시다. 가보니까 애들이 다 우리말로 노네?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영어 DVD에 놓쳐서 영어 잘하던 애가 갑자기 우리말로 멀쩡하게 노는 애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영어 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까지 들어왔는데 지금도 DVD 보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4월 초부터 지금 복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계속 이 영어학습법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전부 똑똑한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DVD에 노출시켜서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발음도 좋았는데 동네 놀이터 딱 가보니까 다 한국말 하네? 그럼 지가 뭐 애써가면서 영어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DVD 안 보겠다는 거라. 이게 이른바 EFL 환경의 비애죠.
밖에 나가서 학교나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다 영어를 쓰면 우리 아이들도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보내봐야 우리 이 환경에서는 안 먹히는 거라. 왜? 대부분 아이들이 다 한국말 하고 사니까. 영어 못해도 별 불편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잘 안 되는 거죠.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우리나라가 영어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지불하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영어 때문에 막 이민 가고 기러기 아빠 생기고 막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 했다가 그 소설가 죽을 뻔했잖아요. 매국 노력하면서. 유명한 분이에요. 복거리 선생이라고. 이분이 이제 너무 속상해서 한 말이에요. 영어를 차라리 공용어로 만들자. 근데 막 매국 노력하고 막 있잖아. 난리가 났지. 우리나라는 보수적이라서 유교인 문화권 하에 있기 때문에 ESL 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 들어요. 큰일 나요.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니까 적당한 시기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동시에 조금씩 학습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처음 가서 알파벳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동사 배우고 이래가지고 영어를 시작했죠. 단어 시작 빠지고 이러면서 빡빡이 막 연습장에다 막 단어 하나 적은 다음에 막 줄 치면서 막 동그라미 치고 막 그죠? 근데 좀 있으면 다 잊어보고 뭐. 이 비극적이네요. 그리고 막 장문 한다고 뭐 우리도 사실 모르는 말을 막 해도 관계대명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어렵다니까 이거. 전치사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 공부한다고 문법 공부하는데 한자가 더 어려워요. 전치사 앞에 놓이는 뭐 사는 뭐지? 단어 뭐 이런 뜻이죠. 그거 하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장문하기죠. 장문. 제가 진짜 미국 갔을 때 옛날에 혹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대공항에서 포켓북을 하나 사갔잖아요. 당황스러울 때 이거 보고 이 상황에 맞게 이제 말하려고.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미국의 공항들은 너무 넓어. 요즘 우리 인천공항도 굉장히 큰 편인데 미국의 공항들은 뭐 진짜 엄청나죠.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가지고 출구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다른 터미널로 옮겨가서 이제 토론토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내려서 보니까 급 당황이 되는 거라. 출구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 갑자기 휑해져요. 그냥 비행기 내려서 나오는 구멍이 쫙 있는데다가 출구도 비슷하게 생긴 게 있으니까 못 찾겠더라고.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뭐 지나다니는 뭐 아줌마들 뭐 흑인들 이런 물어보려고 하니 좀 뭔가 좀 서글프고 그래서 가장 좀 신뢰가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딱 주변을 살폈는데 저기서 방금 비행기 조종을 끝내고 나온 조종사 기장 부기장이 막 딱 정복 차림 모자 딱 쓰고 막 007 가방 들고 착착착 세 명이 딱 제 앞으로 걸어오더라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막 장문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뭘 물어봐야 되지? 출구가 어디냐고 물어봐야 돼. 출구가 영어로 뭐지? 출구 단어가 어렵네. 이건 좀 이상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극장에서 영화 보던 생각이 난 거야. 극장에 영화 볼 때 보면 항상 좌우측에 보면 EXIT 하면서 딱 저게 출구겠지. 그래가지고 출구, exit. 그 다음에 어디냐고 물어봐야 되잖아. 어디는 이제 관계대명사 중에서 장소를 묻는 where. 맞죠? 그래가지고 where is exit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야 이때 exit 앞에 관사가 붙을까 안 붙을까? 정관사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정관사를 붙이면 EXIT 앞에 더가 붙으면 D라고 읽는다 하던데 그러니까 더를 붙여야 될지 안 붙여야 될지 이건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딱 스톱 프리즈 해놓고 그냥 물었어요. where is D는 안 들리게 붙여야 될지 안 붙일지 모르니까 이게 실화예요 실화. where is the exit 하면서 딱 큰 소리로.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네. 도로 뭐라고 반문을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이제 멘붕 오는 거야 멘붕. 그냥 내 말 알아듣고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 말만 하면 되지. 저가 뭐 내한테 도로 물어요. 물으면 이제 못 알아듣는데 아이고 얼마나 시급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또 큰 소리로 where is exit 하니까 또 뭐 길게 물어.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 보내고 눈치로 찍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나가는 쪽을 딱 살핀 다음에
딱 찍어가지고 가니까 거기가 출구더라고.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대. 그 차라리 눈치가 낫다니까, 눈치가. 이게 왜 그래요? EFL 환경에서 영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중심으로 단어 암기하고 이렇게 배웠거든. 그죠? 이게 좀 발전해가지고 모 학습지에서는 뭐 듣기 쓰기 이렇게 말하기가 균형 있게 연수 밸런시드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생 영어 보면 뭐 그런 거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학습하는 거라, 학습. 이 비극이죠.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말처럼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영어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필리핀 같은 데는 요즘 엄마들 또 필리핀 많이 보내더라. 어학연수 개사코 뭐. 아이고.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건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 가치 이런 걸 함께 배우는 거죠. 근데 필리핀 가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필리핀 가면 필리핀 문화와 역사를 배우게 돼. 뭐 필리핀 역사라고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우리 애들 영어를 가지고 필리핀 가서 살거나 뭐 이러려고 뭐 영어 배우는 거 아니죠. 유럽이나 뭐 주로 영어권 국가들과 뭐 이렇게 그 나라를 여행하거나 그 나라에 살거나 그 나라에 출장 가거나 그 나라에 유학 가거나 이런 걸 노리고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언어로서 영어를 배운다고 필리핀 유학 보내면 필리핀 문화를 배우지 영미권의 문화를 배울 수는 없어요. 미국 가보면 이런 일인데 뛰어다니면 안 된대, 절대로. 왜? 잘못하면 총 맞아요. 그죠? 총기 소리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안 뛰어다녀.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집안에 있는 서랍 속에 총을 딱 든다니까? 혹시 자기 집에 누가 뭐 오나 싶어가지고. 미국 가면 집 앞에 전부 잔디가 깔려있어요. 가보셨어요? 못 가봤지? 잔디가 다 있다니까, 뭐 담이 없고 잔디가 다 깔려있죠, 그냥. 그 잔디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 친절한 분들은 나가라고 막 고함 지르고, 성질 급한 사람들 바로 막 총 쏜다니까. 좀 과장하자면. 뭐, 우리가 달성공원인 줄 알고 그 잔디밭에 뭐 펴고,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김밥 까먹고 이러다가는 큰 낭패 와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지, 사실. 그리고 한적한 공원 같은 데 가면 낯선 사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이 미친놈이 내보고 하익한다니까. 저기 왜 내보고 하익하는 거? 우리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생각이 일수인데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왜 하익하는가 하면요,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워낙 험한 그 나라니까 서로 안심시키는 거라. 자기도 겁이 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전부 하익 하면서 이제 지나다닌다니까. 이런 걸 배워야 이제 제대로 된 미국 문화를 배우는 거고요. 근데 뭐 필리핀 가가지고 왜 하려고? 이거 또 어떤 질문이 있더라? 해외 어학 연수를 시키고 싶은데 혼자 외국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바람직한 해결책은? 어학 연수 안 시키면 되지 뭐. 언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아이들 외국에 보내는 것은 대치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대유행하던 거였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년 동안 나갔다 오면 영어는 끝난다. 이게 큰 유행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영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처음에는 애 혼자 보냅니다. 겁도 없이. 근데 이게 진짜 비교육적이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엄마들이 다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요? 정신적 장애가 오죠. 애정결핍, 상처, 이걸 보고 뭐 내면 아이 이렇게도 말하고, 내 속에 아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EBS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충분한 그 애정의 공급, 그죠? 이걸 보고 뭐 전문적으로는 애착관계 형성 이렇게 유학인들이 말하는데, 애착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이 같은 부분이 있다니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엄마를 떠나서 친척집에 가서 자랐어요. 그때 충격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분리불안이 있어요. 혼자 잘 못 다녀요. 항상 누구를 따라다니죠. 우리 와이프 졸졸 따라다니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미지가 아주 크다니까. 근데 영어 배우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미국에 혼자 보내면 되겠어요? 이거 뭐 완전히 망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반성이 일어나서 엄마가 따라가더라고. 엄마 따라가면 아빠 누구냐는데. 그래가지고 이른바 기러기 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어떤 외로운 기러기 아빠는 자살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 이거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내가 가진 돈으로, 재화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다른 물건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내가 랜드로버 가서 샌들을 사게 되면 하이힐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 영어를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다른 가치,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는 것이 시들해졌죠. 물론 환율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유행이 지나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그래서 국내에 앉아서도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전에는 이런 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으면 영어에 노출되기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고요. 글로벌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집구석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집에 앉아서 충분히 우리가 외국의 어학연수를 간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외국에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비용도 비용이고요. 1년 동안 미국, 캐나다 같은 데 가려고 하면 돈도 비싸져요. 아이 정서적 문제도 있죠. 엄마 나가게 되면 가족 해체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할 짓이 아니죠.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도 이걸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죠. 엄마표.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배 보여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여기 보시면 침몰한 배들 있잖아요. 침몰한 배들. 이거 무슨 배예요? 이거는 단어 암기호라는 거라. 요거는요. 글자 보여요? 문법 위주 학습호. 이게 전부 종환당해가지고 지금 막. 그런데 이거 뭐예요? 모국어처럼 배우는요. 요 사실은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요 모 학습지가 자기 영어 학습지 선전한다고 만든 그림이라. 여기 보여요? 모 학습지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이제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걸 이제 자, 물론 지금 하시는 대로 GMB 다니거나 어디 동네 공부방을 다니더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 성적이 조금씩 올라요. 실력도 조금씩 오르고. 그런데 이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 그래프는 잠수는 애들이 소문난 영어공부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스캔해 온 것인데, 여기 보시면 하얀 그래프는 그래? 전통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성적 향상 그래프예요. 자, 성실하게 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죠. 하얀 직선을 따라서 오르는데, 문제는 동네 공부방을 다니면서 잘 하다가도 이 동네 공부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옆에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쁜 애한테 확장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니던 우리 애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몇 달 동안 또 마음에 드는 또 호흡이 잘 맞는 또 교육기관 찾느라고 몇 달 허송세월해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이 노란 직선 점선처럼 급 다운되는 거야. 아니면 어디 청담이나 어떤 영어 학원을 보내요. 근데 거기 가서 원어민하고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참 좋아했는데 이 원어민 여자 선생님이 어느 날 시집 간다고 고국으로 돌아가 보네. 그럼 또 우리 애가 맞는 선생님 찾느라고 또 몇 달 허비해요. 그러면 또 성적이 막 떨어지죠. 남자 원어민은 갑자기 마약 사범으로 구속됐거든. 그러면 또 낙동강 오리야.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히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습지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참 좋은데 계속 밀리네. 밀리면 막 뚜껑 열리고 본전 생각나고 그렇죠. 그래 학습지 선생님하고 잘 맞아가지고 했는데 어느 학습지 선생님 시집 간다 해요. 그래 그만둔대. 그럼 또 골치 아프고 변수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렵고, 어떤 특정 학원을 택해가지고 중3 때까지 꾸준히 보낼 수 있는 부모들이 거의 없죠. 참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로 하는 게, 범어동 엄마들이 하는 게 뭐예요? 늘 학원 르포, 동네 그 범어동 뒷골목에 가면 있는 오피스텔이나 공부방 이걸 계속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엄마는 그걸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적어 놓는다니까. 그래 그 엄마한테 모르면 그 엄마한테 물으면 돼, 학원에 대해서. 범어동 엄마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영어 교육기관이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계속 그걸 알아놓는 거죠. 그거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습득하는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처럼, 자, 영어도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길을 가게 되면 일단 2000시간 노출시키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실력이 비약적으로 포텐셜이 터진다 하죠. 우리 꼬마들, 저 사춘기 애들 인터넷 용어로 포텐셜이, 잠재력이 폭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을 충분히 시켜두면 그 다음부터 말이 터져 나와.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 실력이 줄어들질 않아. 들어놓은 게 어디 도망가질 않거든요. 우리 지금 엄마들이 뭐 우리 모국어를 충분히 듣고 지금까지 뭐 30에서 35까지 사셨잖아요. 그 어머님들 우리말 언어 능력이 어디 갑니까? 도망가요? 안 가죠. 발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책 좀 읽고 이래야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임계량을 채워서 포텐이 터지고 난 후에는 이 실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모국어처럼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서 아이들이 귀가 뚫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는 아주 쉽고 장난같이 느껴져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서 영어는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수능 영어는 외국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의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돼. 그러면요, 빈부 간의 격차, 영어 교육 비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에서 여당이 표를 못 받아요.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항상 난이도를 조절하죠. 한 달 반 전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원래 수능 영어를 쉽게 출제한다. 그건 계속 밝힌다니까요. 5학년, 6학년 수준. 어머니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국어시험 문제를 본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물론 그것도 어렵다 하더라, 엄마들이. 6학년 국어시험 문제. 근데 웬만하면 그 정도는 이제 뭐 크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수준이라니까. 너무 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시대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조국에 앉아서도, 한국에 앉아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을 잘 조성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노출시키면 귀가 뚫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읽기 하고 이런 식으로 모국어를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 주장이, 물론 그전에도 뭐 간간히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주장이 뭔가 하면요. 울산에 사는 대화명 솔빛 엄마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옛날에 2003년도인가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런 책이었어요. 울산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자기 딸을 비디오에 노출시키면서 영어를 해가지고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분이 잠순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우리하고 초창기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 솔빛이라는 아이가 우리 애보다 3년 선배예요. 3년.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이 엄마를 따라서 이른바 엄마표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빛 엄마 책을 딱 냈는데 이 엄마 갑자기 유명해졌잖아. 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계정 증보돼가지고 제목도 바뀌어서 나왔죠. 엄마표 영어 연습. 근데 이 엄마가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잠순에 나갔어. 나가지고 지금은 다시 솔빛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열고 거기서 이제 후배들을 돕고 지도하고 이러고 있죠. 자, 이분이 나가고 나서 이분의 책은 경험이 자기 딸에 국한된 경험이죠. 물론 자기 이웃들의 경험도 좀 있긴 한데, 자, 솔빛 엄마가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찌개다시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해갔어요. 뭐 농담삼아 찌개다시라고 하지만 남은 분들은 훨씬 더 솔빛 엄마보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엄마들이 대다수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들이 잠순회에서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담아서 낸 책이 2004년도인가 잠순회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입문 로드맵, 그 2010년도에 실천 로드맵, 이 두 권이 나왔는데 작년 11월 달에 그 두 책을 한 권을 묶어가지고 잠순회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통합 로드맵, 이게 작년 11월 달 나온 버전이죠.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저같이 대구 시골에 사는, 서울에서는 대구를 시골이라고 하거든. 시골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요. 다
영어를 아주 쉽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성과를 내 모은 책인데, 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린이 서점 같은 데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죠. 작년 봄 강의에 이제 엄마표 영어공부 강의를 했는데, 그때 19번인가 18번인가. 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같으면, 이거 상세하게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도움을 될 텐데, 아직 이제 어머니들은 그런, 이제 뭐,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 머리 터지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약본. 영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면 이런 매체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그 대학생들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AFN 틀어놓은 거죠. 방송을 틀어놓고 무조건 듣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뭘 했는가 하면 시트콤 프렌즈라는 미국 시트콤을 늘 보면서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일반화돼가지고 EBS 영어 방송도 있고요. 영국 방송 있죠. BBS 키즈 뭐 이런 것도 있고, 미국의 닉 주니어 이런 방송도 있고, 이거 전부 케이블에 다 나오는 방송들이에요. 이걸 틀어줘도 되고, 아이들 같으면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장 잘 노출시킬 수 있는 쉬운 방법은 DVD를 틀어주는 거죠. DVD, 아이들이 적당한, 좋아할 만한 DVD를 접하게 함으로써 이해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영어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쭉. 그리고 엄마들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리틀박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리틀박스 가보시면 뭐 영어 동화책 읽어주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내 영어 서점들 가보시면 이런 아까 말한 ORT 같은 거, 이거 리더스북이라고 부르죠. 리더스북. 그리고 픽처북, 그림책, 뭐 챕터북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심지어는 제가 할 때는 미국 초등영어교 가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읽기 교재로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입사들이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이 초등영어 교과서라고 불리는 것으로 많이 했죠. 그 어머니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칼라스틱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리터러시 프레이스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이런 게 유행이 아니고 이제 리더스북 이런 거 아까 말한 ORT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자, 이런 교재들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영어 학습 환경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설득 엄마 지나가고, 자, 잠순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 엄마표 영어 공부법 또는 잠순의 영어 공부법을 4년 동안의 내용을 이렇게 한 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이거 다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죠. 자, 이게 첫 1년 동안 하는 과정을 적응 과정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1년을 발전 과정, 그 다음 1년을 심화 과정, 그 다음 1년을 고수 과정 이렇게 말이죠. 심화 과정 정도 하면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가볍게 통과하게 되는 수준이고요. 자, 고수 과정은 이제 영어가 아주 자유로운 애들, 민사고나 뭐 이런 데 갈 애들, 아니면 유학 갈 애들이 뭐 토플, IBT 토플 점수 120점 만점에서 110점 이상을 노리는 아이들이 하는 과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꼬마들은 뭐 해요? 첫 1년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첫 1년을 어떻게 할까? 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죠. 이걸 보고 이제 요약해서 잠순의 3종 세트 이렇게 불러요. 3종 세트 뭔가 하면 일단 가장 초창기 많이 해야 되고 흘려듣기. 흘려듣기란 뭔가 하면요. 영어를 우리 애기들이 누워가지고 우리말 막 흘려 지나간 것처럼 영어를 우리 아이 귓가에 많이 흘려 지나가게 하는 거죠. 막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모어를 습득하듯이 하기 때문에 영어가 우리 아이 귀를 많이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죠. 이걸 흘려듣기라고 해요. 자, 흘려듣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집중듣기라는 걸 하죠. 집중듣기는 뭔가 하면 영어 책을 보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건 소리와 철자를 문자를 일치시키는 작업, 파닉스를 하는 거죠. 파닉스를 대체하는 효과, 그리고 읽기를 준비하는 작업 이거예요. 자, 이게 제대로 되면 이제 오디오 소리 빼고 책 읽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정을 딱 잘 결합하면 1년을 이제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처음에는 충분히 귀에 영어 소리가 지나다니도록, 아주 가파른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을 보면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 공부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가파른 높은 빌딩을 쌓는 것처럼 위태위태하죠. 근데 소리에 많이 노출시켜서 2000시간의 임계시간을 채우면 이건 마치 거대한 빙산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죠? 빙산이 눈에 보이는 건 뾰족한 조그만 부분뿐이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 밑에. 거대한 빙산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지금 드러난 실력은 요것밖에 안 돼. 근데 듣기가 충분한 아이들은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흘려듣기가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실력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갈수록 그죠? 그 잠재력이 폭발할 그죠? 그런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듣기를 많이 해야 돼요. 듣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듣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것, 하나는 오디오 소리를 듣는 것, 하나는 DVD를 보는 거죠. 자, 이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잠수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DVD 보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DVD는 일단 아이의 수준이나 정서에 맞는 작품을 쉽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영화이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상당히 쉬워서 흘려듣기를 의도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집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화면을 통해서 내용 이해를 크게 도움받죠. 그러니까 DVD 보기가 흘려듣기에 가장 중요한 매체가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나는 화면 보는 거 진짜 싫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런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오디오 듣기를 해야 돼요. 오디오.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 가진 교재 보시면 아이의 특성에 맞게 여기 보면 복잡한 이야기 써놨어요. 청각적 스타일, 시각적 스타일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MBTI 성격 유형 검사 해가지고 MBTI 검사해 보면 16가지 유형 나오죠. 잔다르크형, 무슨 형 나오는데 그런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DVD 보기를 싫어하지 않으면 DVD 보기. DVD 보기를 죽으라고 싫어하면 오디오 듣기 이렇게. 근데 이런 아이들 잘 없죠. DVD보다 오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런 아이는 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면 오늘 강의의 핵심 6글자로 요약하면 닥치고 DVD. 윤수 형이 어때요? 튼튼 형은 어때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닥치고 DVD. 그죠? 지금 하고 있는 학습지나 학원이 좀 불안하면 그거 계속해요. 계속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어에 노출시키는 거죠. 노출시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이 입에서 영어가 붙어 다녀요. 그럼 우리 애기 때는 우리말 할 때는 애가 가만히 있었죠. 침묵 기간 동안 20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좀 커서 하게 되면요. 영어를 많이 듣고 보고 하게 되면 영어가 입에 붙어 다녀요. 이런 현상들 어머니들 요즘 겨울왕국 하면서 겨울왕국 보면서 다 증명됐죠. 좋아하는 요즘 진짜 개나 소나 다 레디고 부르고 여학생들 좀 애살 있는 애들은요. 걔가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잖아. 엘사가 입던 그대로 입고 어떤 애는 심지어는 화장지를 째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노래 부르면서 꺼내가 뿌리고 이러죠. 이런 애들 많이 본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DVD 애들한테 이렇게 잘 권해주면 영어가 아주 쉽게 입에 붙어 다니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DVD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 없이 DVD를 보는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잠수원에서는 한 달 후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 어리니까 몇 달을 이렇게 하다가 적당한 시간에 뭘 추구하는가는요. 집중듣기 다음에 집중듣기죠. 흘려듣기 다음에 집중듣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집중듣기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아서 같은 거 있죠. 책과 오디오가 딸린 교재가 있어요. 도서관 같은 거 빌릴 수 있죠. 아서 같은 거 이제 하는 거죠. 책을 보면서 오디오 소리를 듣기.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지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오디오를 빼고 그냥 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가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쉬운 책들은 혼자 읽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을 제가 이 도표를 그려낸 거죠. 여기 봐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말고. DVD 보기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책 있는 오디오북, 그죠? 책을 보면서 오디오북 추가하기. 이게 잘 되면 오디오 빼고 책 읽기. 이게 계속 잘 되면 그 다음에는 가벼운 책 읽기.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제대로 되면 영어로 꿈을 꿔요. DVD만 계속 보여줘도 영어로 꿈을 꾸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첫 1년이 적응 과정인데
우선 정관의 목표는 자막 없이 DVD를 보게 하기. 그리고 쉽고 재밌는 DVD를 잘 골라주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1년만 하면 영어가 상당히 이래가지고요. 하루에 3시간을 영어에 노출하면 2년 동안 노출하면 2000시간이 되죠. 계산해 보세요. 그 잠수에서는 보통 하루에 3시간씩 2000시간, 2년 딱 하면 2000시간이 지나가요. 하루에 3시간 어떻게 할까?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주변 정리가 필요해. 쓸데없는 거 끊고. 우리 아이가 잘 자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다 끊으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죠. 피아노 학원도 안 다녔어요. 태권도 학원도 다닌 적이 없고. 그거 다 쓸데없어요.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예체능 뭐 이런 거 미리 뭐 아닌데, 뭐 인생을 풍요롭게 살려면 피아노도 쳐야 되지만, 발레도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아이의 뭐 진학 이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피아노 배우면 뭐 인생을 풍요롭게 살 것 같아요? 삼성카드 광고 보니까 남편이 피아노 치고 뒤에 분내가 어깨에 손 얹고 같이 노래하고 이 카드랑 살아보니까 그거 됩니까? 남편 꼴도 보기 싫은데. 이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처음에는 DVD, 그죠? DVD를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거죠. 자, 저학년 같으면 애니메이션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겨울왕국 같은 게 데이트를 쳤는데, 겨울왕국 같은 걸 좋아할 때 이게 아주 좋은 시기죠. 적기죠, 적기. 그래가지고 저학년들은 애니메이션, 수없이 많은 애니메이션들, 잠순의 책 부르게 보면 다 나오죠. 우리 애는 실제로 DVD 시대가 아니고 비디오 시대였잖아요. 비디오 시대인데, 처음에는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비디오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애니메이션들은 이미 국산으로 다 봤어. 우리말로.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구애가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그 당시에 뮬란, 토이스토리, 이런 거. 그리고 영화들, 나홀로 집에. 이런 거 하다가 다행히 우리 아이가 어린이 서점을 계속 다녔다 했죠. 어린이 서점을 참 좋아했던 그 외국 창작 동화들 가운데 영국의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쓴 그 수많은 창작 동화들이 있어요. 마틸다, 그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창작 동화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읽어보면. 그런 책들을 우리말로 읽어서 애가 참 좋아하던 차에 로알드 달의 작품들이 너무 유명해서 거의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로알드 달의 작품들, 이걸 이제 비디오로 구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면 외국에 비디오 판매 사이트 같은데 잠순의 도움 받아가지고, 저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 잠순의 똑똑한 엄마들이 미국의 그 당시에는 아마존이나 타워레코드닷컴 이런 데 이제 그 중고 비디오를 주문하는 방법을 요즘 파워블로거들이 정리해 놓은 것처럼 잠순에서 엄마들 정리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혹시 돈 띄일까 싶어가지고 많이는 주문 못하고 보통 5개, 6개 10만원 밑으로 주문을 딱 해요. 그럼 배로 선적해가지고 한 달 있으면 우리 집에 도착하죠. 그런 식으로 비디오를 구하고 이랬어.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마우스만 깔락거리면 다 다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래 하다가 그런 비디오를 이제 재밌는 비디오를 아이들한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1년 동안 하다가 1년이 딱 지나면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수많은 비디오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비디오를 찾아주는 거야. 응?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는 겨울왕국 같은 건데 우리 아이 때는 사운드 오브 뮤직, 우리 아이는 남자였는데도 사운드 오브 뮤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6개월 동안 본 거예요. 6개월 동안. 엄마들이 많이 묻더라고. 애들한테 DVD를 뭐 몇 번씩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건 질문도 아니라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애가 보적하면 보는 거고 말적하면 마는 거지. 핵심은 아이의 재미를 따르는 거죠. 그죠? 이건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싫어하면 한 번 보고 말아야 되고요. 돈 아까워하면 안 되고. 애가 계속 보겠다고 하면 이거 거저다 하고 계속 보여줘. 우리 애는 6개월 동안 딱 사운드 뮤직을 보니까 영어 끝나더라고. 우리 아이가 나온 학교는 저 앞산 밑에 있어요. 초등학교가 미군 부대 옆에 있는데, 그래가 그 아이 초등학교 놀이터에 미군 꼬마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근데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그 학교 다니는 우리나라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라. 모래 막 뿌리고 막 울고 막. 근데 우리 애가 이게
사운드 뮤직을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애하고 영어로 대화가 되니까 노래 부르고 싸우지 않아요. 같이 머리장난하고 논다니까. 야, 이런 장면을 봐야 되는데. 진짜 경이로워요, 경이로워. 저기 이 짧은 시간에 이 경험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언어에 많이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 걱정이 끝나요. 우리 아이가 사운드 뮤직을 좋아하는 걸 보고, 사운드 뮤직을 녹음해가지고, DVD였잖아요. 요즘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바로 녹음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축, 그죠? 하고 TV하고 연결해가지고, 노란 단자, 빨간 단자 막 복잡한 거 연결해가, 전축에다가 공테이프 꽂아가, 텔레비 틀어가, 사운드 뮤직 틀어놓고, 녹음 명령 눌러가, 막 이래 복잡했어요. 그래, 테이프로 녹음 떠가지고, 가족 여행 다닐 때 차 안에서 항상 틀어서 듣고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듣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금방 된다니까. 저학년 때는 꼭 하루에 3시간 안 해도 되지만, 고학년 가면 이제 하루에 3시간 해서 2년 동안 성부를 봐야 되죠. 귀를 뚫어야 되니까. 하루에 3시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영어 한 편 보면 러닝타임 1시간 30분. 겨울왕국은 2시간이에요. 그리고 겨울왕국 좋아하잖아요. 그럼 녹음 떠가지고 아침 밥 먹으면서 틀어주는 거라. 그럼 한 30분 그저 건지죠. 잠순에서 어떤 독한 엄마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집에 돌아가는 마이마이나 워크맨이나 이런 거 있죠. 테이프 재생하는 낡은 거 화장실에 딱 갖다 놓고 테이프를 딱 꽂아줘. 그리고 전업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라. 10,000원 주면 해줘요. 화장실 스위치 선을 따가지고 워크맨 고물 같은 거 그거 연결해서 해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화장실 딱 들어갈 때 스위치를 딱 켜면 바로 화장실 안에서 엘사의 노래소리가 나오는 거라. 그럼 화장실에 앉아서 지가 만화책 보고 이러더라도 영어 소리는 계속 깃전을 때리는 거죠. 하루에 화장실 3번 가면 30분 버는 거라. 이러면요, 이거 흘려듣기죠, 흘려듣기. 3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리가 우리 아이들 귀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 이걸 이제 하루에 3시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학년 때는 꼭 3시간 안 해도 되고, 좀 독하고 주변 정리가 잘 되면 3시간이 가능하고, 근데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는 절대로 3시간 할 수 없어요. 그 진짜 하고 싶으면 나중에 불안감이 사라진 후에 고학년쯤 돼가지고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제일 끊어야 될 1순위가 뭔가 하면요, 한자 학습지. 두 번째, 국어 학습지. 국어를 잘하려고 학습지를 하는 거, 이거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말하다가 말았어요. 국어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자, 학습지를 하는 것은요, 문제 푸는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근데 문제 푸는 스킬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년에 모의고사를, 교육청 모의고사를 4번 치고 사설 모의고사까지 해서 사립고등학교 가면 8번, 9번 치고요. 중간기말 4번 치죠. 1년에 10몇 번을 시험을 쳐요. 시험 치고 나면 고등학교 가만히 있어요. 오답 정리 다 하게 하죠. 그러니까 1년 내에 문제풀이를 하는 것을 3년 동안 반복한다니까. 문제를 계속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죠.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것하고 책을 읽어서 전체적인 그 사고력과 이해 능력이 향상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릴 때, 유아기 때, 저학년 때 국어 학습지를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 당시엔 책을 많이 읽어주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은 고등학교 가면 떡을 치고 한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오늘 주제가 이 전체 학습 계획을 잡는 이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데, 영어라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정리해야 되잖아요. 엄마들 불안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엄마들 어릴 때 하는 연산학습지 이런 거 있죠. 수학에서 연산학습지는 대표적으로 수학 공부로부터 아이들을 멀어지게 하는 길이에요. 기적의 계산법 이런 거 하면서 초시계로 재가면서 연산학습지를 무슨 100m 달리기 시간 기록지 하듯이 전형적으로 수학으로부터 질리게 하는 거죠. 수학이 재미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틀리면 또 엄마 뚜껑 열려가지고 막 연산학습을 해보고요. 연산학습지를 해가지고 한 바닥에 20문제짜리 한 페이지를 했죠. 20문제 중에서 15개 이상 맞으면 그거는 그 개념을 안다는 뜻이죠. 자,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덧셈 20문제가 쫙 한 페이지 적혀 있어요. 자, 그걸 했어요. 15문제를 풀었어요. 똑같은 받아올림 있는 덧셈이에요. 15문제 했잖아요? 그럼 그거 아는 거예요. 어떻게 찍어서 15문제 맞추겠어요?
두 자릿수 받아올림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15문제 맞고 5문제 왜 틀리냐? 집구석에서 하니까 그렇지. 집구석은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동생 뛰댕기지 엄마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러니까 15문제 맞추면 그건 잘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걸 네가 왜 5개 틀렸노? 하나 틀릴 때마다 손바닥 2대씩 맞고, 예? 어떤 독학은 한 문제 틀릴 때마다 10문제씩 주고 한 대씩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수학에서 탈락하게 하는 거라. 에이, 똥똥한 거라. 그러니까, 재밌는 DVD를 잘 골라주면요. 우리 아이가 사운드 뮤직을 너무 좋아하길래, 그 다음은 제가 시스텍트를 구해줬어.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 흑인 여자 우피 골드버그라는 유명한 흑인 여자 나와가지고, 신나는 막 노래들을 막 부르줘요. 제가 지금도 막 내 귀에 기억나는 게 아일팔로힘이라는 거였어. 아일팔로힘. 이거 우리 아이가 그때 얼마나 자극을 받았는지 자기가 중학교 가가지고 교내 합창대회 하는데 자기 반의 합창곡으로 이 아일팔로힘을 하더라고. 시스텍트 1, 그 다음에 시스텍트 2,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로알드 달의 작품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건 환장하죠. 애들이 꿈이거든요. 모든 것이 초콜릿에 되어 있는 공장. 여기 견학 가게 되는 거야. 찰리라는 아이가. 그러니까 애들이 상상하던 환상적인 세계를 펼쳐 보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한 줄이 아닌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고 제 기억에는 비디오 몇 개가 우리 아이 영어를 결정했구나.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는 비디오 보기를 계속했어. 중3 되면서부터 제가 불안해가지고 학교 내신 성적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니까 다시 학습하는 영어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중3부터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아이는 완전히 짱구지, 단거 짱구지. 지금 대학생인데 우리 아이가 하잖아요. 자기 고등학교 때 완전히 헛짓했다 카요. 자기는 어릴 때 비디오 본 게 그게 지금 자기 영어를 먹고 살리는 길이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비디오 본 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모든 영어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시험도 다 기준을 통과해요. 예를 들면 사법시험, 그죠? 영어 대체 점수, 뭐, 명문대학의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건요, 잠수는 영어 조금만 하면 중학교 한 2학년쯤만 되면 그거 다 기준 점수 넘어가요. 수능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능 영어 걱정하죠. 수능은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1등급이 보통 92점에서 94점, 96점 이렇게 형성되죠. 2개, 3개 틀린 선에서. 그러니까 만점 맞으나 뭐, 한 2개 정도 틀리나 큰 차이 없어요. 영어는 그 정도 변별력이 없고요. 수학은 반대로. 같은 1등급 안에서도 100점 맞은 1등급과 70점대 초반 1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란 말은 상위 4%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한 문제 틀리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고, 영어는 한 2문제 틀려도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귀를 뚫고 주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요. 자신감이 생겨서 영어가 입에 붙어 다닌다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나 영어 책 좀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우리 애는 어느 날 지가 미친놈처럼 아빠 내가 영어로 일기를 쓸 테니까 한 편 쓸 때마다 2,000원씩 달래. 아이고 이거 웬일입니까? 2만 원도 주겠다 내 속으로. 그 지가 그때 무슨 인터넷 게임 하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6학년 때 영어 일기를 쓰겠대. 하루에 한 편씩. 그 한 달 딱 하더니 안 하더라고. 지가 돈을 다 확보했거든. 근데 있잖아요. 영어 일기를 딱 쓰는데 보니까 스펠이 다 틀려. 하나도 맞는 단어가 없어. 왜 그래요? 야, 그때는 듣기 한 단계거든. 쓰기를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쓰기는 나중에 아까 말한 적응 과정, 발전 과정, 심화 과정, 고수 과정 이 4과정이 있죠. 심화 과정쯤 가면 그러니까 3년차쯤 가면 쓰기 하면 돼요. 아주 쉽죠. 쓰기 하는 거는 뭐 로제스톤 깔아가지고 거기 타이핑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죠? 동화책 100개 쓰기 하면 돼요. 동화책 한 바닥 100개 쓰기, 하루에 한 바닥 100개, 한 페이지 100개 쓰기 하면 돼요. 1년 하면 365페이지 100개 쓰죠. 그러면 쓰기 끝나요. 성인 영어 시장에서는 AFN 뉴스 한 줄 100개 쓰기 하잖아요. 그런 거 해봤어요? 옛날에? 안 해봤어. 그럼 뭐 해봤단 말이에요? 성인 영어 시장에서 AFN 뉴스를 이렇게 한 꼭지 1분 30초짜리 틀어주고 가운데 괄호 넣기 이런 거 뻥뻥뻥 비워놓고요. 그거 집어넣기 하고 이런다니까. 성인 영어 하는데. 그러니까 쓰기는 아주 간단해요. 동화책 한 줄 100개 쓰기 해도 되고 좀 애들이 의지가 있고 이러면 한 페이지 100개 쓰기 이렇게 한 100개 쓰기 하거든요. 이건 고학년 때 나중에 또 저를 불러서 들으시고
그럼 우리 아이가 일기를 쓰는데 스펠이 다 틀려요. 근데 영어가 살아있어. 알아요? 저처럼 엑시 그 다음에 앞에 D, 더 뭐 이런 고민은 안 하는 거라. 왜? 외국의 문화가 아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외국의 비디오를 계속 보고 외국 동화책을 계속 읽고 이랬으니까 그죠? 자연스러운 그 외국의 언어로 우리말 하듯이 장문하는 게 아니라 영어 그림책 읽듯이 그냥 쭉 써내요. 스펠이 다 틀렸을 뿐이지. 진짜 놀랍다니까. 엄마는 또 스펠이 다 틀렸대요. 주목해가지고. 그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장문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을 한다니까. 말을.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글쓰기가 되고, 이걸 체계적으로 하면 제 주변에 그런 애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해리포터 원서를 그냥 너무 재밌다 하면서 막 읽어내잖아요. 그냥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왕이면 책 한 권 사보시고요. 책 보면 뒤에 DVD 부록이 쫙 있어요. 목록 잠수에서 정리는 부록이 있는데, 이건 이 둘째 해인데, 그냥 첫째 잘 한 다음에 똑같아요. 흘려듣기, 집중듣기, 책 읽기를 시간 한 배를 좀 달리 하는 거죠. 둘째 해는 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몰입해서 반복할 수 있는 DVD를 찾아주는 거. 저 같으면 사운드 오브 뮤직, 시스트 액트, 이런 거.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 그 수많은 그 DVD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책에 다 나와요. 자, 이게 저학년이니까 이 잠순의 DVD 2단계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잠순의 책에 나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꼴꼴 페퍼는 즐거워 이런 건 209편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했다는 말, 어머니들도 컴퓨터 좀 할 줄 아시면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취약 전 아이들이 적당히 좋아할 만한 DVD 목록이에요. 잠수는 책에 나오는 부록이 다 있는데 그 부록 중에서 이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머니들 뭐 아이들한테 벌써 보여준 것도 많이 있고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리틀 프린세스 이런 건 65편 인터넷에서 구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초등학교 2학년.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비디오 중에 마이 네이버 토토로,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이 만든 수많은 작품들 있죠. 거기 보면 뭐 월령공주니 뭐 천공에서 아프타 뭐 이런, 예. 그 진정성 있는 진짜 환상적인 애니메이션들. 이거 일본판 말고 일본 사람들이 더빙한 거 말고 영어로 더빙한 거 이런 거 구해서. 호리드 헨리, 이것도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죠. 잠수내에서 챕터북으로 유명한, 이건 이제 집중 듣기 할 때 책을 보면서 오디오를 들을 때 잠수내에서 가장 유명한 교재들이 뭔가 하면 주니비 존스, 호리드 헨리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유명한 동화책이죠, 동화책. 그 동화책이 시리즈로 이렇게 DVD로 만들어졌죠. 이거 제일 밑에는 호리드 헨리. 예, 이거 큐리어스 조지, 이것도 유명하죠. 잠수내에서 챕터북으로 집중 듣기용으로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편에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고학년 같으면 뭐 수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3학년 아이들 좋아하는 거 레고 닌자고 이런 거, 라이온킹 이런 것도 좋아했죠. 애들이 니모를 찾아서 이것도 우리 아이들 좋아한 거예요. 베랑이의 포뇨 이런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몬스터 하우스 이런 것도 좋아하고. 자, 이 비디오는 수없이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죠.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고려해서 이런 걸 잘, 구해서 아이들의 영어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첫 1년차가 중요하고, 첫 1년차에서 DVD 보기가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예? 자막이 당연히 없어야죠. 그러니까 DVD를 사면 안 돼. 미안한 말이지만, 사면 한글 자막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서 엄마 없을 때 애들이 자막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사지 말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겨울왕국을 다운받아요. 그러면 겨울왕국.avi, 이게 동영상이에요. 또는 mkv.mkv, 화질이 좀 좋으면 mkv고 화질이 좀 낮으면 avi인데, 이걸 다운받으면 항상 다른 게 하나 딸려오는데
겨울왕국.smi라는 파일이 같이 붙어와요. 이 smi가 자막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왕국.smi 이걸 지우면 되지. 그 동영상만 남겨두면 돼요. 그럼 자막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막은 다운받아서 지우면 되고요. 어머니들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같은 거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위디스크나 뭐. 예. 컴퓨터 좀 잘하시면 다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토렌트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또 우리 저 뒤에서 지금 우리 강의 촬영하시는 분이 이걸 다 인터넷에서 구한 거예요, 이거. 1테라 반.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정말 내가 컴퓨터를 못한다. 이런 분들은 어떤 엄마는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 강의를 어디서 다운받아 봐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이 남편 끌고 외장 하드를 사가지고 대구로 찾아왔더라. 서울 사람들 진짜 대단하죠. 외장 하드 1테라짜리 사가지고 찾아왔어요. 복사해달라고. 그 외장 하드 가득 복사하는데 1박 2일 걸리거든. 그만큼 양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장 하드 사들고 찾아온 분 몇 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같이 일하시는 저분 너무 피곤해 하니까 그 가정용 컴퓨터에서 외장 하드 연결해가지고 복사 명령으로 1박 2일 동안 컴퓨터를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하시고 컴퓨터 잘 못하면 외장 하드는 좀 심하고 외장 USB를 사들고 외장 USB 64기가나 32기가짜리 사시면 영화를 뭐 32기가 같으면 한 20편? 15편, 20편 들어가죠. 64기가는 그 2배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사가지고 지금 이 목록을 프린트 하신 다음에 여기서 애가 좋아할 만한 걸 고르는 거라 15편, 20편을 골라가지고 목록과 함께 USB를 들고 오시면 복사해드린다고요. 이게 뭐 국산 영화가 아니니까 뭐 우리나라 뭐 영화 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부 외국 건데. 고학년 같으면 더 많은 영화들이 더 많죠, 사실은. 애니메이션보다. 이건 전부 고학년용이에요. 뭐, 이거 사진 안 찍어도 좀 이따 마지막에 소개하는 우리 다음 카페 오시면 사진 파일 다 있어요. 사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되죠. 저장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애가 좋아할 만한 걸 체크하거나 따로 적으면 되죠. 자, 제가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어머니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말씀드려서 혹시 속이 상하시거나 이럴까봐 제일 걱정이 돼요. 제 취지는 뭔가 하면 뭘 하시든지 우리 아이들 영어를 진짜 잘하게 하려면 영어에 충분히 노출시켜서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습지나 학원을 하시면서 애들이 잘하고 그죠? 엄마가 자부심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다만 DVD 보기를 한번 살짝 추가해 보시고 DVD 보기를 통해서 애가 영어가 입에 붙어 있고 말하기가 자신감 있고 외국인 안 만나도 막 지 혼자 시벌렁거리고 이러면 그때 되면 끊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확 끊게 하고 싶지만 나중에 책임지라 할까봐. 제 주변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모든 후배들, 호세유치에서 제가 11년 동안 무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호세유치에서 제 강의를 들은 많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잠수에는 뭐 수십만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아이들이 그 능력이 있다니까. 아까 말한 레드라는 장치,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 노출시키기만 하면 그냥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와요. 엘사 노래 따라하고 그 계속 심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전 대사를 다 따라해요. 우리 아는 상황도 뮤직을 보니까 심지어는 그 독일 군인들이 발자국 소리까지 다 따라하더라고. 이런 걸 갖다가 돈 25만원씩 주고 토스 가면 DVD 한 편씩 빌려주죠. 토스 알아요? 지금 본사가 망해가지고 뭐 의외된지 뭐 지점 의외된지 모르겠는데 토스 같은 거 25만원씩 받고 비디오 DVD 재생기 30몇만원 보증금 내면 빌려주죠. 그리고 한 달에 하나씩 DVD 빌려줘요. 그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라. 반복해서 보면서 뭘 해요? 거기서 따라하는 거지. 배우들 따라해요. 이걸 토스 용어로 미미킹 이렇게 불러요. 흉내내기.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부모님도 초청해가지고 그걸 아이들이 재연하는 거라. 연극하듯이. 그럼 엄마들 기쁘고 막 감탄해가지고 막 울면서 비디오 촬영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거 잠수령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미미킹 따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앞질러 말하기. 배우보다 지가 먼저 말한다니까 다 외우고 있대. 앞질러 말하기, 뭐 동시 따라 말하기, 이상한 현상들,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냥 별거 아니죠.
그리고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뭐 지금까지 뭐 안 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빛 엄마는 아이가 4학년 때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비디오 보기 시작했어요. 의지가 있을 때 오히려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그냥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좀 의지가 있고 주변 정리를 할 자신이 있으면 뭐 일찍 시작해도 되고. 요즘은 많은 엄마들 일찍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잠순에서도 한 일주일쯤 전에 새 책을 냈어요. 잠순의 프리스쿨 영어 공부법, 5, 6, 7세 영어 공부법을 새로 냈어요. 하도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일찍 시작하니까. 원래 잠순의 소신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말 제 얘기를 좀 하고 학년이 좀 높아진 다음에 의지가 생겼을 때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주장이 대세였는데, 그 캐도 요즘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일찍 하니까. 그래요? 혹시 뭐 동생들 있는 분들은 5, 6, 7세 영어 공부법을 사서 보셔도 되고요. 이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걸 보통 서점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할 때는 18번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또 구체적인 질문과 대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루에 다 요약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제가 명함을 모르고 안 가져왔어요. 어제 간 학교에서 명함을 엄마들이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새로 명함통에 명함을 담아와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다음 카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중에 저 이름이 바뀔지도 몰라요. 대구부모교연구소로. 저기 가시면 조금 전에 올려둔 비디오, 우리가 구한 비디오 목록이 사진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사진 마우스 우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되고, 저 카페 자료실에 가시면 제가 지금 뭐 다른 강의들, 수학 공부 이런 강의도 자료실에 다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이나 mp3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지난 5년 동안의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좋겠고, 수학 공부가 진짜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저 어린이 서점에 매주 금요일 11시에 오시면, 어린이 서점 네이버 블로그 있어요. 요 글자로 검색하시면 서점 위치가 있어요. 거기 오시면 수학공부법 강의를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이나 뭐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영어 공부법이 궁금하다 이런 분 있으면,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여기 성서 홈플러스에 와요. 성서 홈플러스 문화센터에 몇 시더라? 성서 홈플러스 문화센터 몇 시지? 11시인가? 11시에 이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이런 거 하거든요. 학교 학부모 교육은 이제 엄마들이 찾아오는 교육이죠. 근데 이제 학교 학부모 교육 못 오신 엄마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홈플러스 그 시간에 오는데 뭐 학교 오면 되지 뭐. 왜 하는가 몰라. 그죠? 그 작년부터 저보고 자꾸, 작년에 이마트 가가지고, 이마트 월배전 가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이마트 구미, 이마트 포항, 이마트 울산, 뭐, 이마트 경산, 제가 다 가잖아요. 그 홈플러스도 가락해가지고. 원래 5월 30일 금요일이 그 어린이 서점 강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이 1년 동안 약속이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교육청에 자꾸 전화가 쫄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날은 어린이 서점 강의를 쉬고, 성서 홈플러스 와서 같은 주제로, 요거하고 좀 다른 주제죠. 영학습의 자신감 키우기 뭐 이런 주제인데, 참석하는 엄마들 연령을 봐가면서 고학년인지 유아엄마인지 저학년엄마인지 봐가면서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아직 모르거든요. 그 신청해야 된다 하더라고. 홈플러스나 이마트 문화센터는 신청해야 된다 하대요. 1,000원인가 뭐 참가비. 이마트는 1,000원 내야 되더라. 홈플러스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 혹시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도움이 될 만한, 필요할 만한 분이 있으면 성서 홈플러스에 신청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시면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어요. 전 뭐 제가 뭐 무슨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가면 또 전혀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경험 가운데 또 전혀 다른 경험을 말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어에 대한 너무 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어쩌면 굉장히 쉬운 것인데 우리가 몰라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진짜 영어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이런 방식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 수학, 영어 다 만점 맞았어요. 국어 2개 틀리고 나머지 다 1등급이에요. 전국에서 한 200등 정도 했어요.
실제 수능에서 약 0.05%.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이하고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뚜껑 열리고 이런 경험을 어머니보다 훨씬 많이 했죠.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라서 그런데 다른 학교에 가서 부모가 변해 자녀가 변한다 이 강의 하잖아요. 그 엄마들 다 울어요. 마스카라 다 지워지고 막 팬더가 나타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아는 척 했지만 사실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아이와 많은 갈등을 겪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잡고 뚜껑 열리고 이런 경험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아이 손을 잡고 일어서고 또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신 것처럼 저도 아이 침대에 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아빠가 미쳤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아들 사랑해. 이런 말을 수없이 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하시죠? 막 문제집 던지고 막 애 잡아놓고 나중에 잘 때 되면 가가지고 우리 딸 사랑해. 아까 엄마가 미쳤나 봐.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막 하고 하죠. 그리고 또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내일 또 고함을 지를지라도 이게 아이 키우는 거지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이게? 법륜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 꼭 신처럼 이야기해. 당신이 장가 가서 나보고 좀 키워보고 좀 말하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고 쉬운 말씀을 해내시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멘토가 되고 있지만 자녀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뚜껑 열려보고 문제집 좀 째보고 이래야지 좀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이 말하면 제게 이렇게 와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잘난 척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시간의 제한 때문에 요약하느라고 좀 이제 아는 척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 중에서도 또 인연이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학교 같은 데 가면요 가끔 한 학교에서 한 명 정도는 인연이 돼요. 예를 들면 저학년이니까 한 100명 오시죠. 100명 중에 한 5명은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두 분은 또 강의를 들으러 와요. 그리고 가끔씩 USB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의외로 잘 안 오시더라. 안 아쉬운가 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